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 또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녹십자, 한미약품, SK 바이오, SK 바이오 관련해서 SK 케미칼이든 그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하긴 했는데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초에도 그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위탁 혹은 NK세포 관련돼서 또 녹십자 그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볼 거고요. 한 해 동안 주식하시니라 혹은 직장인분들 직장 다니시라 자영업분들은 일하랴 주식하랴 고생들 하셨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시장이 와서 여러분들 계좌에 끊임없이 수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또 공부방 모집 내일까지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12월 달도 저희 리딩방은 234% 수익률을 올렸네요. 누적 수익률 기준이에요. 손절한 것도 있고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종목에 비해서 수익 나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종목 분석 빠르게 할게요. 대부분 최근에 2주 사이에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도 그때 언급 드리고 나서 상승을 했죠. 거기에 홀딩스만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럼 현대바이오부터 좀 볼게요. 자, 현대바이오 오늘 25%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제가 다른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게 오늘 시가가 28,400원 위냐 아래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못해도 3만원까지는 한번 상승을 할 거고, 요 안에 갇힐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갇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넘겨야 되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고점 목표가는 요 안에가 갇힐 확률이 높다. 32,000원에서 33,000원 봤는데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하고 주가를 하락했다가 종가상 또 끌어올리면서 끝났어요. 오늘 단타만 굉장히 많이 친 종목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현대바이오를 좀 보면요. 자, 일봉의 그림으로 보면 일단적으로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량은 제껴두고 나갔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상충은 됐어요. 상충은 됐지만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이 거래량이 다시 한 차례 들어왔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또 나가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나갔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으로 변할 거냐의 관점은 이제 월요일 날의 주가 흐름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의 차트 모양을 보면요. 단기적으로 슈팅이 올라왔다 눌렀다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누른 자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주식책에서 받았던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알고 계시죠? 상승을 하고 하락이 저점과 고점 대비 60에서 40% 정도 하락이 발생되고 나면,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면 뭐다? 엘리어트 1파, 2파 후에 3파가 시작된다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단 말이에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 바닥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요런 기준으로 보면 여기 고점에 대비해서 한 70% 이상이 빠진 그림이면 사실 엘리어트 파동에 맞질 않아요. 최소 40에서 60%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해야 되는 그림인 건데, 그죠? 그림인 건데 사실 요 자리는 거래량 없이 그냥 끌어올렸다가 끌어내린 자리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요런 그림에서 자리를 잡아본다면 요렇게 자리 잡아보면 어느 정도 60% 그리고 잠깐만요. 30 그래도 애매하네요. 자리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원래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 건데 살포시 더 밀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애매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조금 더 밀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승의 파동이 나왔으면 이 상승 파동 자체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파동인 거고 하락하면서도 파동을 그려요. 이렇게 하락 A, B, C 혹은 하락 A, B, C, D, E 5파 올라가는 것도 5파 혹은 올라가는 거 3파 그런 것처럼 지금의 그림으로는 하락 A파가 나오고 현재 B파까지 나오고 이제 C파가 남아있느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하락 ABC파가 끝나고 왜 가하게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A, B, C파가 끝나고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상승 파동에 들어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 양봉을 좀 강하게 메꾸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냥 상승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건데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다. 대신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요 자리죠. 33,200원을 살짝 뚫어놓고 눌렸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량도 살짝 더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벽에 살짝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구멍 하나 뚫었다고 해서 이 벽이 무너지진 않지만 다시 눌리고 나서 또 한 번 구멍을 뚫었을 땐 뭐한다? 이 벽이 떨어져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려갈 확률보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보다 위로 한 번은 더 치고 죽더라도 죽든 아니면 타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주봉상에서는 이 자리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거고 34,000 월봉은 뭐 아직 당장 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럼 분봉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시간에서 33,300원까지 또 끌어올려놓고 끝났어요. 33,300원이면 딱 이 단기적인 이평선이 꺾어서 내려오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럼 시가가 내일 월요일이죠. 1월 4일 내년 1월 4일에 시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거냐. 35,000원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서 올라오면서 34,00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34,000원. 근데 34,000원을 넘어가기 전에 요 자리죠. 32,200원. 그러니까 월요일날 주가에서 32,000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를 하면 그 다음에 34,000원이 나오는 거고 34,000원 위로만 올라타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라타서 34,0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만 나오면 뭐한다? 36,500원에서 37,0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39,0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39,000원 자리까지.
요 자리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요 자리 하나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굳이 빠지는 종목을 종가상 끌어 당겨 놓은 거예요. 어디까지? 이 박스 안까지 넣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제도 목표가를 제가 이 안에 갇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로 좀 인기를 얻었던 종목들이 있죠. 뭐 현대바이오,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오, 뭐 또 등등등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종목들 중에 종근당 하나 빼고는 다 뭐다? 현재 경고다. 현재 경고 종목이에요. 신용이든 미수가 신규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경고 종목일 때 강하게 나르는 종목은 뭐하다? 극히 드물다. 재료가 눈앞에 보여지면서 빠르게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확률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 놓고 큰 자리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거다라고 보이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현대바이오가 월요일날 올라오면서 이 32,000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시고, 아니면 월요일날 시가부터 그냥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냥 33,300원 혹은 3만원 부근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바로 밀릴 수도 있다. 바로 밀리면서 저점을 한 번 더 27,500원 부근을 지지하는지 체크를 하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32,000원을 테스트할 거냐, 아니면 바로 32,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와서 수급이 약하면 맞고 떨어질 확률도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32,000원 넘기면 34,000원 부분을 넘기는지 꼭 체크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밀려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27,000원이네요) 이래나 저래나 뭐야 이거 27,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할 확률이 높긴 한데, 자 일봉으로 봅시다. 또 멈췄나? 혹여나 올라서지 못하고 밀린다면 (24,500원을) 이탈하면 안 돼요. 넉넉한 자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때 한 번 더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하락 A, B, C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한 차례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 월봉상에 39,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열려있는 자리긴 해요. 아까 그래서 39,0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건데, 그 자리까지는 열려있긴 하다. 그 자리를 다시 넘어서려면 뭔가 이 개별적인 이슈가 좀 한번 나와야 돼요. 뉴스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큰 거래량이 다시 한번 요런 거래량이 들어올 확률은 드물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당장은 바로. 그렇지 않고서는 한번 눌렀다가 자리 잡아가면서 뭔가를 또 기다리는 포즈를 취해야 된다. 그게 뭐 경고 해제든 주의로 바뀌든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일단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대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30에서 50%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그 이상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60% 정도가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단 그림이에요. 그죠? 고점 바닥 대비 50%가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 50% 정도 되죠. 그럼 이 정도면 한 60%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자 윗꼬리 일단 달았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 흐름이 어떻게 연출이 되느냐. 넉넉 잡아서 24,5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종가상의 관점에서. 종가가 아닌 이상 24,000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종가상 24,500원 위로는 끌어다 올려다 놔야 그 다음 흐름을 또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혹여나 밀리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밑으로 밀어야 되는데 못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거고, 위로 뚫어야 되는데 위를 못 뚫어내면 밑으로 밀리는 성질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항상 설명하지만 위에 적군이 강하다. 10명 있는데 우리 2명밖에 안 돼. 그럼 가다가 맞으면 뭐 한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 내 친구들 8명을 더 데려와야 동등한 입장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2명이고 여기 3명이야. 나 한번 쳐봤더니 얼추 비슷해. 이 2명은 핫바지야. 한 명만 좀 싸움 잘하네? 그러면 살짝만 밑에 내려왔다가 좀 더 작전을 짜서 한 번 더 덤벼볼 수 있는 거야. 이겨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긴 10명이고 우리가 2명밖에 안 된다. 그럼 무조건 질 거 아니까 무조건 그냥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한 차례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동등하거나 싸움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바이오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대웅. 자, 대웅도 마찬가지죠. 대웅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하락을 해주고 나서 수급이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조정이라는 거죠, 아직은. 조정이지만 내려가면서 조정보다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거래가 줄곤 있는데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줄었다. 기존에 10개에 대해서 7대 3의 7의 매도와 3의 매수가 있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현재는 6대 4 정도로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모더나에 대한 그 위탁 생산 관련해서 현대바이오가 해당 종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제 오늘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치료제 관련으로 특별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었다라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줄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줄었다. 여기서 하나의 변곡점의 모양을 만들긴 했지만 이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왜? 그 다음날 거래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래를 줄이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올라타면서 54,500원 혹은 55,000원이라 할게요. 5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뭐한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한 차례 더 누를 수는 있다. 이해되시죠? 수급이 안 들어오면 기다렸던 사람,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조금 더 많은 그림이긴 하지만 그 매도세, 말 그대로 들고 있는 매수자 중에 좀 더 볼까라고 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봐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처음에 거래가 떴던 이 고점도 이번 주 못 넘기는 그림인 거예요. 맞고 떨어지는 그림. 여기에 대한 거래량을 이번 주 이 적은 거래량으로 상응하는 모습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서 다음 주 한 차례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하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만원 초반대까지도 혹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야 대응의 관점이라고도 하니까. 그러면 분봉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요,
자, 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기존에 상승을 해주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여기 42,000원대 하나 있고, 위에 그나마 박스를 단기적으로라도 만들었던 자리가 45,000원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런 45,000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런 4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현재는 적점을 높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죠? 밑에 저점이 높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뽑아내면서 고점, 아까 55,000원 말씀드렸죠? 55,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지, 못 넘기면 여기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밀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 자체는 요 자리에 대한 단기적인 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거고, 이 박스를 넘어서야만이 어디? 요 자리까지는 주워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66,000원까지는. 그러니까 55,000원을 강하게 뚫어내면 66,000원까지는 주워먹는 자리다. 왜? 요 자리에서 쉬지 않고 올라갔고,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긴 했지만 쉬지 않고 올라갔고, 그런 쉬지 않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쉬지 않고 떨어진 거예요. 데칼코마니라고 하죠. 오른 만큼 빠진다.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나마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부분이 요 자리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한 번도 않았다라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그나마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요런 자리인 건데, 요런 자리잖아. 평균적인 자리면 여기서 그나마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요 자리라는 거예요. 요 자리. 54,800원. 그러니까 55,000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5,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어디 66,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6만 라운드 피겨값 생각해서 65,000원에서 66,000원까지는 이해되시죠? 중간에 58,000원이라는 58,500원이라는 저항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일단 이 자리만 넘어서서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현재 모양을 만들고 있다. 밑바닥이 상승, 저점이 높아가면서 주가를 올려가곤 있지만, 요런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한다? 주저앉는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급을 하나 넣어줘야만이 올라간다. 안 넣어주면 밑바닥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요렇게 쌍바닥 한 번 더 만들고 이평선 꺾이면서 시간을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대웅이란 종목 바라보셔야 되고요. 자, 대웅제약도 별반 차이 없어요. 대웅하고. 자, 흐름상 똑같다라는 거고, 얘도 거래량이 줄고 있죠. 그죠? 이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면서 몸통을 한번 만드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19만원대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아직은 약하죠. 그래도 월봉상에 그나마 다행인 건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위로 일단 몸통을 올려다 놓고 끝났다. 그럼 밑으로 좀 밀릴 수 있는 건 15만 3천원 부근, 15만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지만 그래도 위로 한 차례 더 상승할 만한 메리트는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얘도 분봉상으로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죠. 대웅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얘 같은 경우도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한 자리 있고, 이제 30분 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 한 자리 있고,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네요. 그리고 뭐야 이거, 요 자리 하나.
요렇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17만원대를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17만 3천원 정도로 보이는데 요 자리 17만 3천원 거래가 하락하고 그나마 위아래 꼬리 달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가 또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 이 자리를 여기서 한번 메꿨는데 주가를 한 번 더 밀면서 이 자리를 한 차례 깨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17만 3천원만 강하게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어디까지? 20만 5천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올라가다 17만 3천원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15만 5천원, 좀 더 넉넉하게 볼까요? 요 자리를 봅시다. 15만 1천원, 뭐 그냥 기존 자리네요. 15만 1천원. 어떻게 보면 현재 자리 자체가 요렇게 기준 잡았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여기 단기적으로 요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 이 박스의 중간값이 최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박스 하나가 요거다. 요거 요 하나 박스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17만 3천원까지. 그죠? 거기에 또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죠. 현재 종가 부근이죠. 여기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슬금슬금 올라가다 여기서 이제 멈춰놨어요. 한 번 더 밀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확인하고 조금 더 버틸 거냐, 이 구름대를 지날 때까지. 그게 아니라면 뚫고 올라갈 거냐,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기준에서 이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오늘 호재 뉴스가 한번 나왔죠. 셀트리온에 이어서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 1월 조건부 승인 신청 나왔어요. 그럼 웬만하면 승인이 될 확률이 높겠죠? 셀트리온처럼. 승인이 될 확률이 높으면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에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치료제 중에 종근당, 시총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종근당만, 그것도 뒤늦게 움직였고, 종근당만 뭐한다? 경고 종목이 현재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근당 바이오보다 종근당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어제 같은 날은 무슨 뭐 악성 찌라시가 나왔죠. 종근당 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이름이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지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 뭐 건강식품 뭐 그런 거 만드는 데라 주주들이 걱정된다 하면서 시간에 뺐어요. 하여튼 그 돈 받아먹고 한 500만 원이면 기사 하나씩 써주거든요. 참, 먹고 살기 힘든 건지 아니면 먹고 살기가 편한 세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기자를 할 걸 그랬나봐요. 기사 쓰는 거 뭐뭐하더라 그러면 300에서 500 말장난인고. 자, 어찌됐든 오늘 종근당 바이오는 슈팅이 19%까지 나왔다가 일단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조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평균적인 거래량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거래가 늘었죠. 그나마 최근 들어서 거래가 터졌던 자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래가 좀 터졌구나라고 싶은 자리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그죠? 거래량이. 그러면서 주가를 올리고, 대부분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었다가 눌리고 나서 올라갈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 맞고 떨어져야 될 자리인데 이 자리를 살짝 더 뚫었다. 왜? 호재가 터지면서 거래가 상반됐기 때문에. 상반됐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종근당 바이오는 뭐 좀 약했죠. 거래 자체가 뭐 경고 종목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급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럼 일단 종근당을 위주로 보면요. 자, 월봉 보면 최근 고점을 넘기면서 몸통을 형성을 했고, 그러면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자리가 21만 5천원도 있긴 있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도 빠지면 또 20만 7천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 저점도 있지만 뭐 요때 저점이 20만 5천원, 여기가 20만 7천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주가가 저점을 잡고 한 차례 올랐다가 눌릴 때는 기존의 저점에 있는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야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굳이 바닥까지 안 찍고. 그러면 얘는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20만 7천원까지는 여러 두 대, 웬만하면 21만 4천원에서는 지지를 하는 그림이 좀 나와야 조금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고, 분봉상에 보면, 자, 오늘의 흐름으로 보면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이 어디 기존의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누르고 나서 저점을 또 한 차례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자리가 하나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자리,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리면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까지예요. 요 자리까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밑에는 요런 자리인 거고. 요런 그림인 건데, 그러면 주가가 수급이 들어왔다가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지지하는 척 하다가 결국엔 밀렸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가 기존 바닥이었고 고점을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바닥은 한 차례 조금 더 내려와서 22만 3천원 부근,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왜? 여기가 변곡점을 만들어 놓고 수급을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 멈추고 나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다. 그러면 그 다음 변곡점 자리는 이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22만 3천원. 그러면 이 종목은 22만 3천원, 단기적으로 22만 3천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23만 3천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또 한번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기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요렇게 하나 박스, 요렇게 하나 박스, 그리고 요렇게 하나 박스가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 위 23만 4천원 위로는 한번 올려다 나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놓고 한 24만 5천원 7천원 여기까지 한 번 더 확인할 거고, 넘어서면 고점이 25만원대 또 한 차례 때리러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하고 요 자리.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긴 하지만 요 자리만 강하게 넘어서면 된다라는 거죠. 26만 3천원. 일단 여기에 대한 저항은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뭐 굳이 이 자리는 빼도 되겠네요. 여기서 강하게 뚫어 올리면 이 자리는 빠르게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요런 그림에서 단기적으로 위에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자리긴 해요. 뭐 얘는 아직 경고 종목도 안 갔고, 한 차례 이제 2평을 다시 한번 잡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니까. 그럼 한 번 더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갈 자리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리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런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종근당 바이오. 자, 종근당 바이오는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가 오늘의 거래량이 터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평상시에 그나마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요 정도 자리 거래량인데, 요 자리에 대한 거래량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거다. 그죠? 굳이 이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면서 88,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고요. 종가를 그냥 어제 종가로 그냥 갖다 놓고 끝났어요. 그냥 결국에는 어제 올렸던 자리를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난 자리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월봉, 주봉도, 주봉 보면은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섰다 급등으로 갔다가 들어오고 나면 뭐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되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그림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거래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인 거고요. 자, 지금의 그림을 보더라도 고점을 달고 저점, 그러면 현재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8만원 정도가 중간값 정도가 되겠네. 8만원 조금 넘어가겠네요. 그런 그림인 거고요. 자, 일단 분봉상에 장기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단기적인 이평선, 이격도를 일단 메꿨다. 분봉상에 메꿨는데 장기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단기평선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밑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이 이평이 이제 꺾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 역배열에 초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잡아 돌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내리든 아니면 옆으로 오래 행보하는 자리를 나오면서 또 이 이평이 돌아가는 흐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장기평선은 그대로 가게끔 놔두고 캔들을 위로 빨리 올려다 놔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을 다시 한 차례 골든 크로스가 나게끔 꺾어 놔야만이 주가를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84,000원 위로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빠르게 올려다 놔야 된다. 85,000원이네요. 85,0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뭐한다? 이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조정이 아닌 눌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올려놓으면 뭐한다? 이제 주가는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크게 보면 이 종목이 현재는 여기에 갇혀있는 그림인 거고요. 박스로 보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리고 밑에서 또 요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박스권에서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뭐 요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보다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 현재 없기 때문에 뭐한다?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양봉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고, 이 양봉 안에서 모양을 이 음봉과 또 요런 자리에 대한 모양을 만든다라는 거죠. 조각 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얘네들이 크게 합쳐서 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현재는 갇혀 있는 자리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져서 내려가면 그 다음은 이 박스 안에 갇힌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현재의 흐름에서 여기서
한 차례 신고가는 못 가더라도 이 위에 있는 박스권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박스권 상단을 때리고 이 위에서 버티든 한 차례 또 다시 이 밑에서 버틸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못 올라가니까 한 차례 밑으로 내려서 레벨 다운을 시켜놓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거냐예요. 그런 기준으로 모양을 만들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직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버티면서 경고 딱지를 떼고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거냐, 말 그대로 신용든 미수든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 그림을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 고점을 한번 때리고 박스권 상단의 고점 한 번 더 때리고 이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더 그려줄 거냐. 어찌됐든 이런 그림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은 높다. 이해되시죠? 그럼 한번 때리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 차례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은 녹십자 그룹이죠. 종목이 많은데 몇 종목만, 세 종목만 들어왔어요. 일단 녹십자 셀, NK세포 치료제 관련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췌장암, 코로나 치료제 쪽은 아니에요. 녹십자 셀은 치료제 쪽은 아닌데 그래도 치료제들 대웅, 현대바이오들이 빠질 때 같은 흐름으로 빠졌다는 건 얘가 췌장염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으로 어느 정도 연관은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나마 거래가 강하게 터졌던 요 자리에 대한 수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슬금슬금 거래를 낮추고 나서 뭐가 나왔다? 요 자리에서 변곡점이 나왔죠. 거래가 줄다가 거래가 한번 늘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절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48,000원이에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한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다시 누르면서, 그러면 주가 자체가 올라왔던 만큼 한 차례 더 누른다. 그럼 뭐 다 반납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눌린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뭐 변곡의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기 고점 바닥 잡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51,300원 정도예요. 근데 오늘 그 자리를 살짝 깼죠. 살짝 깨고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값을 잡고 그 중간값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49,5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종목은 49,500원을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54,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월요일날 54,000원 혹은 49,500원만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오늘의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그 다음 고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57,000원, 8,0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분봉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거래가 그나마 터졌던 봉자리와 그 다음에 요렇게 이게 자리가 이렇게 박스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그림을 그려본다라는 거죠.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 중간값을 그어보면 55,000원 부근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그럼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못해도 52,000원 위로는 빠르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야. 52,500원 정도로 보는 게 낫겠네요. 52,500원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려다 놔야 뭐한다? 그 다음 주가인 57,5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지켜볼 수 있다.
바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56,000원, 57,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질 거고, 웬만하면 이 자리를 이 밑으로 깨지 않고 이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하면서 구름대를 벗어나는 그림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구름대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윗꼬리 달고 한 차례 밀렸다가 시간 좀 버티다가 뚫고 나와서 수급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그림은 나올 거다.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제 분봉상에 보더라도 단계별로 구름대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이제 30분 봉밖에 남은 거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고, 주봉으로만 보더라도 기존에 요 자리잖아요. 기존에 어느 정도 박스의 흐름을 좀 보였던 이 흐름대를 넘어선 자리예요. 일단은 그럼 5만원이죠. 이 자리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54,000원, 49,500원 말씀드렸죠.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기준 중에 하나도 요런 자리.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요런 자리, 그 다음이 요런 자리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올라오면서 층계적으로 뚫을 거냐. 아까 57,000원대 뚫을 거냐. 뚫으면 또 한 번 64,000원대까지. 흐름상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얘는 또 위에 고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뭐 크게 보면 얘는 그냥 크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뭐야, 여기서 박스권인 거고, 이 박스권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만약에 올라와서 한 대 때린다면, 때리고 눌릴 때 이런 65,0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한다? 이번에 뚫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세 번 때렸으니까 네 번째 혹은 4분의 반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 뚫고 올라가거든요. 박스권을. 하단도 한 번, 두 번 때리고 그 다음엔 여기를 아직 안 내려왔죠. 쉽게 보면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중간값을 그어놓고, 그 자리가 54,0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4,000원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 거고, 일단 중간값을 올라탔다라는 거고,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게 64,000원이에요. 64,000원 부분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런 관점에서 그냥 밴드 매매로 확인하고 이 종목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다. 어디? 이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 중간값을 이탈하면 또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야 되는 거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그어서 이 자리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손절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녹십자세. 녹십자 중에서 가장 흐름이 아직까지 괜찮아요. 기존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0만원대는 한번 찍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10만원 넘어서면 12만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번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종목은.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던 이 고점,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분, 역삼각형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거래량을 올려가면서 일단 뚫었거든요. 그죠? 뚫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갭을 좀 만들어 놓긴 했지만 기존에 한 번씩 다 확인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메꿀 필요는 없는 갭이긴 해요. 없는 갭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이 87,500원만 이탈하는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위를 뽑아낼 수 있다. 그 자리가 일단 낙 10만원인 거고, 10만원을 넘어서 10만원 위로 지지를 하면 12만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대신 현재 이 넵셀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한 차례 상승을 해놓고 얘도 뭐 이렇게 삼각수렴에 비슷하게 박스권을 한번 지었었죠. 그리고 나서 또 강하게 쏜 자리예요. 그죠? 이 추세가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이 요런 이평이 요렇게 올라온다라는 거거든요. 요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뭐 이격을 슬금슬금 벌려놓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이격은 크지 않고 여기 뭐 어차피 장기평선이니까 이건 제껴두고 여기 이격에 비해서 여기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격은 좀 짧고, 그죠? 그러면 여기 이격은 한 번 더 벌릴 수 있는 캔들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캔들을 높게 올리면 단기적인 이격도가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격도가 벌어진다는 거죠. 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뭐다? 이 이격도를 줄이로 한 차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 내려오게 되면 뭐 7만원대까지 또 한 번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찌됐든 이 87,000원대를 이탈하지 말고 한 차례는 뽑아내고 뭐한다? 눌려도 눌러야 된다. 그래야 요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나서 올려다 놓고 한 차례 누르고 나서 기술적으로 반등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를 한 번 더 낮추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 또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이다. 얘는 월봉으로 보더라도 진짜 신고가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존의 고점 자리를 아직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더 뽑아내면 뽑아냈고 월봉도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올려놨으니까 다음 달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월봉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다음 달 월봉이 또 한 번 뽑아냈는데 거래량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달은 주가가 한번 하락할 수 있다. 혹은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죠? 그런 기준에서 일단적으로 그래도 10만원에서 12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주봉은 줄였죠, 거래량을. 그쵸? 그러면서 고점을 높여놨으니까 이 다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본다. 아니면 주저앉는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얘도 지켜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녹십자 셀 같은 거가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 이건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의 영역인 거고. 이해되시죠? 이제 15일선까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눌릴 때는 뭐다? 21선을 깨고 한번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는 있지만 이 손절 라인은 혹은 익절 자리는 꼭 지키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녹십자 홀딩스. 자, 이 모더나 관련해서 뭐 유통을 녹십자주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백신 유통 관련된 종목인 거고, 자, 녹십자 홀딩스를 보면 실질적으로 녹십자 종목들이 꽤 많지만 녹십자 넵셀 하고 녹십자 셀하고 같이 움직이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저는 세 종목만 봤는데 녹십자 셀이 갈 때는 얘가 1등 할 때는 2등이 랩셀인 거고 3등이 MS고, MS가 대장을 할 때는 2등이 셀이고 3등이 랩셀이에요. 이 상승폭이 예전엔 그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녹십자, 이 높은 녹십자, GC 녹십자 애들이 움직일 때는 녹십자 홀딩스가 움직여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어찌됐든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어요. 다시 오늘 좀 상한가를 좀 기대를 해봤지만 결국엔 무너졌다. 제가 44,800원에 마지막 물량을 내놨는데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다시 잡았는데, 자, 이 종목 보면요, 일단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을 일단 하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죠? 고점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여기에 대한 하나
그리고 이걸 지울게요. 이거 들어오니까 헷갈리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즉 최근의 흐름 자체가 박스권이었어요. 그냥 크게 보면 요런 박스권을 잡을게요. 그냥 요렇게 잡을까요? 요 박스권의 중간값을 잡으면 요런 자리가 나오죠. 그죠? 요런 박스권의 흐름이었어요. 그 박스권을 한 차례 올라섰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자리인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또 하나 잡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값이 요런 식으로 하나 잡아볼 수 있는 자리면, 지금은 어찌됐든 이 박스권 하단을 밟고 올라서서 중간값 위로 올려다 놓고 마무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박스권 상단 중간에 또 중간값까지 갖다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주가 하락 자체가 4만원 부근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또 한 번 42,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넘어서면 이제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주가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나온다. 여기서 사실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하락시켜야 되는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요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 자리. 거래가 그나마 들어왔던 이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건 다시 한 차례 이 자리 혹은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즉 여기서 매도세가 나왔지만 결국엔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리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도세를 여기서 상응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는 하나의 뭐가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를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뭐야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하락하지 않고 요 자리죠. 37,000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꾸준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타나만 준다면, 이 자리에서 버티는 자리만 나타나 준다면 뭐다? 이 자리는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고 나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산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산을 한 번은 넘겼어요. 근데 아직 몸통 종가상 넘기지 못했죠. 월봉으로. 그죠? 그러면 다음 달 여기를 넘기는 그림이 한번 나타나면 여기에 대한 고점과 혹은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현재 모습으로는 그래요. 그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봉 자체가 매집이 될 확률이 높다. 예전에 앱클론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강하게 떨어지고 나서 주가를 지켰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거 매집이다, 주가 한번 크게 올릴 거다 라고 말씀을 예전 종목에서도 드린 적이 많아요. 앱클론도 그랬고 구강약품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림이죠. 여기서 올렸다가 강하게 눌렀을 때, 누를 때 여기 상한가 자리를 이탈하질 않죠. 중가가. 그쵸? 그러면서 이 종목 매집이다. 못해도 요 자리까지는 한번 간다. 그래서 주가가 한 차례 그냥 레벨 업 해버렸거든요. 갭을 띄워가지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즉 여기가 매집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레벨 업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이 녹십자 홀딩스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대신 조건은 37,0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38,500원이 한 차례 올려다 놨으니까 굳이 37,000원보다 3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벌어졌던 이격도를 완벽하게 줄여놓진 않았지만 그래도 옆으로 움직이고 밑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격도는 줄 거고, 여기서 조금 시간 끌다가 한 차례 더
쏘아내면 멋진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 내일은 제가 하루 영상을 쉬고요. 1월 1일 날 좋은 종목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공부방 내일까지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릴게요.